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발암물질 등급 살펴보기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아스파탐, 이 발암 물질의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게 또 발암 물질이라는 게 등급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스파탐이 이제 그 이비군.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기사에서 이게 그래서 발암 물질이냐 아니냐 헷갈리는 그런 기조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 이제 이비군인데 그걸 이제 발암 가능 물질 뭐 이렇게 그러고 또 한편에서는 뭐 섭취량은 변화가 없으니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런 기사 나오니까 혼동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럼 IRAC에서 그런 발암 물질이라고 이렇게 분류법이 있고 등급을 내리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를 그래도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는 게 필요하다 해서 이 시간을 좀 마련했고요. 그래서 왜 이제 이런 등급을 정했느냐라고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방적 의미가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이게 어떤 물질이 인체에 발암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의심된다 이러면 그거를 일단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등록해야 되냐? 등록을 해야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물질이 있는데 특정 암발생과 그 각각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다는 게 이건 뭐 명백해요. 이거로 해서 우리가 발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담배, 흡연, 그 다음에 뭐 이 방사선, 그 다음에 이 알코올 섭취, 술. 이런 물질만 그럼 관리할 거냐? 우리가 가진 지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연구는 확실하게 발암 물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이런 것도 등록하고 관리를 하자.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 흡연이나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이제 발암성이 인정되는 물질이 있어요. 아스파탐의 경우에는 아직 확실하게 이게 발암 물질이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의심이 돼요. 그 이 두 물질을 똑같이 발암 물질이라고 관리를 해보면 이건 또 문제가 되겠죠. 역으로 말하면 단지 의심해서 앞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해야 될 이런 물질조차도 과도한 규제를 하거나 우리가 사용을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류 등급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그 기준을 만들 때 세 가지 기준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체에 관련된 어떤 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연구나 보고가 있느냐. 인체. 이게 입증이 됐느냐. 이 측면을 봐요. 두 번째는 동물 실험의 어떤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나 어떤 환경이 암 발생을 높인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느냐. 그게 또 어느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만한 근거 연구냐.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떤 기전적 측면에서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 물질이 어떤 우리가 아는 지식상에서 봤을 때 암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기전에 대한 연구 그런 거 관련 연구에서 신뢰할 만한 연구 기준이 있느냐.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에 전부 다 이게 타당하다. 명확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이러면은 인체 발암 물질이다 딱 하는 거죠. 1등급? 그게 1등급이에요. 저는 1, 2A, 뭐 2B, 3 이래가지고 위험한 순서인 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1군이면 제일 위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냐하면 1군은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이기 때문에 위험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군에 등록된 물질이 예를 들어 EA나 EB에 등록된 물질보다 위험도가 더 무조건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연구 결과에 따라서 EA나 EB에 있는 물질들도 1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EA나 EB는 지금 확인이 필요한 물질들이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물질이고 관찰이 필요한 물질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똑같이 1군이라고 해서 다 그런 위험도가 똑같은 거죠. 그건 또 아니면 그것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1군이라는 의미는 발암성이 있다는 게 입증됐다. 그 근거가 충분하다. 이 의미지 위험도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이 분류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IARC에서 네. 1군으로 등록이 됐다는 거는 인체암을 유발한다는 게 명확하게 밝혀진 그런 거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 세 가지 연구 중에서 인체 연구를 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동물 실험에서 암 발생을 증가한다는 충분한 근거는 있어 보여요. 네. 네. 이런 경우에 이 A가 되는 거죠. 아, 그럴 경우에는 한 등급. 그래서 발암 추정 물질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네. 아마 발암 물질이라고 추정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발암 물질이라고 확실히 입증이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B는 그보다 네. 더 명확하지 않은? 아스파탐이 대표적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 아스파탐의 경우에는 대단 연구를 봤더니 아스파탐 섭취가 여러 암, 특히 몇 가지 암에서 암 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보이는 관찰이 이건 신뢰할 만한 관찰은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스파탐 때문에 이 암 발생이 높았다고 보기에는 뭔가 아직 부족한 게 있는 거죠. 충분하진 않다.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스파탐은 그럼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limited, 제한된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서 그런 제한된 연구 결과가 보일 때 이 B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그 밑에는 3그룹은 그 관련성이 명확지 않아요. 연구를 보면은 높다는 결과도 있고 아닌 결과도 있고. 네. 3구는 좀 애매한 거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그 애매한 결과에서 추정할 수도 없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이 B부터라고 보면 돼요. 아직까지 우리의 지식으로 봤을 때 이 B부터 발암이 가능성이 있고 1군으로 갈수록 높아지죠. 네. 그런데 아까 위험도라고 말했던 거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을 먹었을 때 암이 생기느냐 네. 또는 이런 식품이나 환경에 노출된 정도에서 노출 안 된 군에 비해서 어느 몇 배 높으냐 이런 것은 이 분류법에는 없는 거죠. 네. 이 분류법의 목적 자체가 아니겠네요. 네. 그래서 1군에 속한 물질이나 환경에서도 그 위험도가 다른 거고요. 영어로 리스크라고 표현하는데 네. 아직 그래서 아스파탐의 경우에도 그럼 아스파탐에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서 위험도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신뢰 있는 결과는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 섭취량에 대한 얘기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일일 섭취량을 결정하는 그 전문가 그룹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 근데 이거를 역설적으로 그러면 현재 일일 섭취량 이하로 섭취하는 것은 무조건 안전하다라는 의미냐? 그건 또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뉘앙스가 다릅니다. 네, 그렇네요. 네네. 자, 그러면은 발암 물질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네. 이런 거는 이제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됐는데 네. 대표적인 각 군별로 대표적인 물질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게 매번 이제 등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 그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이 올해 7월에 보니까 한 1,100여 가지 이 물질이 등록이 돼 있대요. 그 표로 만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마침 그 IARC에서 이쁜 그림 포스터처럼 네, 그래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놓고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물질을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1군 즉 인체 발암 물질로 확정된 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담배, 흡연, 그다음에 자외선, 네. 피부암, 네 그렇죠. 그다음 알코올 섭취, 그다음에 방사선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물질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EA, 그러니까 이제 인체 발암 물질로 추정되는 물질. 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뭐 붉은 고기. 붉은 고기. 예, 이게 이제 대장암과 연관성이죠. 그래서 여기에 특이한 거는 교대 근무가. 교대 근무. 그러니까 이 낮밤에 IARC는 물질만 그러니까 식품만 보지 않아요.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습관 이런 것도 다 보거든요.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는 분들이 암 발생률이 높다. 이런 사실은 이제 예방학 쪽에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수면이 불규칙한 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수면과도 관련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이제 염증을 일으키면서 암이 된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고로 이제 튀김 요리를 할 때 이렇게 발출된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이제 암 발생이 높을 거다. 폐암하고 또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 B, 아스파탐. 아스파탐. 네. 아스파탐과 비슷한 게 뭐냐 했더니 이 가솔린 배기가스, 차량
아, 가솔린.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험도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왜 비슷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암 발생에 대해서 현재 입증된 정도가 비슷하다. 증거가 확보되게. 네, 그게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 이제 납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용사나 이발사로 일하는 직업. 이것도 특이하네요. 네, IARC의 이 발암물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판한 분도 있어요. 뭐냐면 연구가 많이 된 물질들은 등록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준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연구가 만약 없잖아요. 그 물질은 사실 여기 등록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것도 있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등록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의심한 거죠. 관련된 뭐 역학자라든가 예방학자라든가 관련한 사람들이 이거 발암물질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 하면서 그런 연구들이 했고 그런 연구 중에서 신뢰할 만한 결과들이 나오면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용사나 이발사라는 직업적 환경이 이제 발암을 유발한다는 거는 그런 분들이 뭐 암에 많이 걸린 사례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이제 코호트 연구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관련된 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보통의 이제 인구 집단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아마도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비군하고 관련해서는 또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무슨 김치와 같은 절임 채소 앞편에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것도 이 비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혼동한 거는 그 기사를 보면은 마치 암에 대한 위험성이 유사하다. 우리는 김치 그냥 먹는데 그럼 아스파탐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사를 써요. 저는 그게 오류라는 거죠. IARC의 분류법에서의 의미는 위험도를 따진 게 아니라 그 물질과 발암 가능성에 관한 지금까지 한 연구를 봤더니 어느 정도 발암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명확성 그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절임 배추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스파탐도 먹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절임 배추도 암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서 입증이 애매한 정도로 됐다. 사람들이 의심할 만한 결과도 나왔고 그렇죠 확정적이지도 않고 그 정도로 아스파탐에 대해서 현재 이해하면 된다. 연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발암물질 분류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그러니까 이번에 아스파탐이 그 발암물질 EB로 등록됐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걸 바라볼 거냐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아까도 살펴봤지만 EB군의 그 가솔린 배기가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기가스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편의성이나 등등을 고려해서. 하지만 우리가 배기가스를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뭐 전기차도 많이. 저는 아스파탐도 현재서 똑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뭐 아스파탐을 완전히 퇴출해야 될 만한 근거는 없는 거지만 현재 이런 결과 나왔을 때는 최소한 우리가 아스파탐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 결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회가 논의됐으면 저는 좋겠고요. 반면에 이 비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양극단으로 논의되는 것은 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